중농발 위기 상황이 고조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린 하루였습니다. 5%턱 밑까지 치솟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. 자세한 설명해 주실 분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. 네,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지금처럼 전쟁이 나거나 위기 상황이 오면 일단 안전자산인 미 국채를 찾지 않나요? 이번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네요. 그렇습니다. 일반적으로 이런 전쟁 같은 게 일어날 경우에는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현재 지구상에 불리는 금 아니면 미 국채 아니겠습니까? 네. 미 국채를 찾게 되고 국채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요. 지금은 정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히려 미 국채 금리가 튀어오르고 예. 이 미 국채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. 회피한다는 건가요? 미 그렇습니다. 국채를? 예, 왜 이럴까? 여러 가지 금리 급등의 요인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꼽자면 최근 미국의 안 좋은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강력 지원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거든요.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자넷 옐런 미국의 재무장관 아예 우크라이나, 이스라엘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네. 추경안을 마련할 것이다. 여기에 덧붙여서 대만까지도 지원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. 예. 그런데 이게 10년 전 미국, 20년 전 미국이라면은 미국 그럴 수 있어 생각하겠지만 네. 지금 미국의 빚은요, 국가 빚은 4경을 헤맵니다. 4경 원이 넘었어요. 33조 달러가 넘었고요. 네. 재정 적자도 심각하고요. 이런 와중에서 돈을 더 쓴다고 하니까 그럼 국채 더 찍어내겠네? 그러면 미 국채 예. 가격 떨어지겠네. 이런 생각이 훨씬 더 컸던 거죠.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 장기간 돈 빌려줬는데 잘못하면 이거 못 돌려받겠다. 그런 불신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크게 보면 그런 불신이겠죠. 네. 근데 시장에서 또 하나 특이한 게 미국 금리가 오르면 보통 달러의 가치도 같이 오르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달러가 상대적으로 안 올라서 네. 이거 미국 못 믿겠다 이런 신호인가요? 그럴 해석도 가능합니다. 왜냐하면 이 정도로 미 국채 금리가 튀어 올랐으면 달러도 함께 강세가 돼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110이 넘었겠고요. 우리 원달러 환율도 아마도 이 정도 미 국채 금리였으면 1,400원이 넘었어야 되는데 네. 생각만큼은 달러가 강해지지 않거든요. 그 이유 역시 국채 수급에서 찾을 수 있을 텐데 최근 보면 중국의 위안화, 일본의 엔화, 네. 이 나라들도 자국 통화가 약세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도를 하면서 달러를 같이 팔고 있거든요. 미국 국채를 판다는 거죠. 예,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채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상대적으로 못 오르는 데에는 역시 이런 수급적 네. 요인, 중국과 일본의 국채 매도도 한몫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과 재정에 대한 의구심이 이런 채권 시장을 완벽하게 수급을 꼬이게 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앞서 뉴스도 잠깐 봤지만 바이든이 이스라엘 해결 못할 것이다.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네. 것이 최근에 미 국채 가격 하락, 금리 급등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%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까? 또 넘기면 또 어떻게 됩니까? 넘겨서는 안 되겠죠. 네. 지금 수준이 이미 2007년, 8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고요.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르면 밀레니엄, 2000년 수준으로 튀어오르게 되는 건데요.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. 시중 금리가 5%, 6% 준다. 은행에만 가도. 그러면 누가 굳이 주식 투자를 하겠으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모기지 금리 오르고 대출 금리 오르니까 네. 함께 어려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여기서 금리 급등이라는 사실은 비단 채권 시장뿐만이 아니라 네. 전체 자산 시장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임계점은 5% 선인데 예. 넘어서는 안 됩니다. 이렇게 시장 금리 오르면 굳이 기준 금리 안 올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? 일단 네. 내일 새벽에 그 파월 연준 의장 연설 예정돼 있는데 좀 파월이 좀 나서 줄까요? 그렇죠. 지금 금리 급등한 데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수급에 대한 요인, 사람들이 미 국채를 안 사고 오히려 파는 요인도 있지만 또 하나 더 중요했던 요인은 미국의 긴축도 작용합니다. 즉 기준금리 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올리는 거야? 또 올리는 거야? 아직 남아있나?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도 분명히 금리 급등의 한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. 네.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파월이 뉴욕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. 파월의 입에 따라서 실은 네. 어느 정도 금리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. 네. 이게 뭐냐? 지금 시중 금리가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예. 굳이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뉘앙스, 네. 아니면 앞으로 금리 인상 여부는 경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겠다. 요 정도 코멘트만 해줘도 시장은 상당 부분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지금 튀어올랐던 금리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네. 과연 이 파월 의장이 우리들이 좀 원하는 그런 멘트를 해줄지는
조금 이따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결국 이제 미국의 시장 금리는 태평양 건너서 우리나라 금리에도 영향을 주니까요. 네. 마치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시장 금리는 오히려 올랐습니다. 네. 이제 시장이 한국은행도 신뢰를 못하는 건가요? 정확합니다. 예, 한국은행도 못 믿겠다. 시장은 마이웨이를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건데 이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 나라 경제가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만큼 튼튼하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하는 네. 거거든요. 그러니까 현재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금리를 못 올리는 건데 또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한국은행은 계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건데 실은 동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중금리가 안 오르게 하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.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면 이미 시장금리, 채권금리는 따로 놀고 있습니다. 예. 우리가 10년물 한국 국채금리, 국고채가 4.37%, 뭐 38%까지 튀어 올랐거든요.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동결 여부와 상관없이 시장은 네. 이미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은행이 좀 스스로 좀 예. 신뢰를 자기가 포기하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시장 금리에서 특히나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주택담보대출 이 금리 상단인데 이미 7%대를 넘어섰거든요. 네. 지난해 8% 넘었을 때 부동산 PF 부실 위험 커지고 주식시장도 크게 흔들렸는데 그런 상황이 다시 올 수도 있습니까? 현재 만약에 미 국채 금리가 더 튀어오르고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5%가 넘는다면 당연히 우리 국고채 금리, 우리 뭐 은행채, 회사채 다 튀어오를 텐데요. 마지노선은요.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8%입니다. 이건 한국은행도 제시하고 있는 마지노선인데 이 8%선이 넘게 될 경우에 일단 직격탄은 부동산의 집값에 올 수가 있겠고요. 8%가 살짝 넘었던 때가 작년 11월, 12월 때였었는데 그때를 되돌아보면 뭐 잠실에 25억 하던 아파트가 16억까지 급락했던 그때 시기가 바로 주담대 예. 8% 금리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7%가 다시 넘은 상황이긴 한데 앞으로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르게 되고 네. 대출 금리가 올라서 8% 선까지 또 넘게 된다면 다시 집값 네. 그리고 아직도 불씨로 남아있는 부동산 PF 부실을 또 건드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지금 우리가 바랄 부분은 어서 네. 빨리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기를 그걸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알겠습니다. 위태로운 중동 정세에 미 국채 충격까지 당분간 시장 변동성은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정철진 평론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